네, 더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기아차가 신고가를 내면서 전반적인 자동차주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관세 폭탄이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오늘도 현대차 3인방이 동반된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더 이슈 주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자동차주 점검합니다. 다시 한번 좀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을까 지난주 후반부터 낙폭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그 이유입니다. 미국의 상무부 쪽에서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판정을 했고요. 현지 시간으로 17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90일 안에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최대 25%의 관세 부과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면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게 주말부터 해서 오늘까지 계속된 뉴스 플로우로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와 업계에서는 3개월간 미국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큰 근거는 최근에 대미 자동차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현지에 공장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유로 이제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타깃은 최대 수입국인 EU와 일본이 될 거라는 전망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번에 관세가 부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입니다.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뭔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동차주 전략 잡기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승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주인데요. 최근의 시세 좀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예, 현대차는 작년 11월 달이 9만 한 2천 원 정도 저점이었었는데요. 거기에서 한 42% 급등이 나왔었고 지금 현재는 조정 양상입니다. 그게 좀 강하게 좀 올라왔던 부분은 현 정부가 이제 수소 경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시기적으로 유사하게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정의선 시대에는 이제 친환경차 컨셉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차 모멘텀으로는 펠리쉐이드가 공개가 됐었고요. 기아차도 K3가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강남 신사옥 건설 기대감도 있겠고요. 배당 이슈로는 이제 2%가 넘는 배당도 호재성 재료이겠고요. 전체 그룹사로는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저 PBR 매력이랑 좀 맞물리면서 좀 급등세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좀 조정을 가져오게 되는 재료들을 보시면 또 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춘투 얘기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형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을 기존에 이제 울산 공장에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 춘투에서 많이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판매가 잘 돼야 될 텐데요. 워낙에 좀 부진했던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관련된 경계감들, 미국 무역 확장법 관련 이슈랑 그걸 좀 확인하고 가겠다는 심리가 나오게 되면서 고점에서는 한 10,000원 정도 현대차 기준으로 좀 빠져 있습니다. 네. 네. 기아차는 그렇게는 많이는 안 밀린 것 같고, 네, 이런 정도의 흐름 나타납니다. 다시 관세 부과 추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미국이 지금 미국 우선주의 걸고 나왔던 상황인데,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제 내년도에 또 선거가 있고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이제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치적인 노림수랑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워낙에 이제 수입 금액이 컸던 부분이 좀 맞물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 재작년 2017년 기준 미국 전체 수입량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8.6%이고요. 상당히 좀 큽니다. 지금 나와 있는 섹터로 보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7.8%로 정유하고 자동차가, 그러니까 기름하고 자동차가 기름으로 가니까 그런가 봅니다. 이게 제일 수입량 중에서 높은 비중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기름은 어떻게 자원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양인 건데, 자동차는 본인들이 생산을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 수입 비중이 줄어들 거잖아요. 근데 생산을 늘리려면
물론 잘 팔리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면 수요는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손을 쓸 수 많이 있는 게 팔리게 자동차네요. 그렇죠. 많이 팔리게 되겠죠. 그래서 네. 이제 보시면 국내 생산을 늘리려면 관련 제품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시켜버리면 뭐 아무래도 조금은 줄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안정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이 실업률이 많이 낮은 편이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은 맞는데 섹터별로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러스트벨트 관련된 그 디트로이트 지역 예전에 자동차 있었을 때 호황이었던 그쪽 지역을 살리려면 아무래도 그쪽이 표밭이기도 하기 때문에 표심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 보면 자동차를 키워주는 게 맞다 이런 전략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5월 달에 미국 상무부가 수입산 차와 부품에 대해서 무역 확장법 232조 관련해서 네.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개시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결과물들이 이제 오늘 나와서 대통령한테 보고된다 하는데 지금 미국 시간이 한 밤 8시, 9시 됐을까요? 근데 아직 보고됐다고는 안 나왔더라고요. 타전이 안 되고 있는데 네, 네. 저희가 이제 거기 살질 않으니까 됐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확인 안 됐는데 오늘 2월 17일 밤까지 이제 그 관련 내용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산 자동차랑 부품이 본인들 국가 안보에 특히 경기 관련된 재료겠죠. 뭐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조사해서 이제 결과 나오는 건데 그게 나오는 그 보고가 될 거고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로는 수입차가 실제로 미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좀 플로우가 전개는 되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 약간 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한국은 이제 한미 FTA 개정이 완료가 됐고 그래서 관세 부과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기대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그렇게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수혜는 뭐 크지 않다고 해서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32조 프로세스를 더 설명을 좀 드려보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 그 내용을 보고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90일 앞으로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를 할지 말지 어떤 뭐 예를 들어 퍼센테이지라든지 어떤 국가에 대해서 할지를 결정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15일 내로 이제 대통령이 조치를 할 거고요. 이제 의회 보고까지 해서 실제로 집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은 만약에 된다고 해도 네, 네. 한 4개월 정도, 길리면 한 4개월 정도 남았다고 실제 집행까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28건 정도가 이 관련된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시행까지 이어졌던 경우는 7건 정도로 한 4분의 1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될지 안 될지는 보셔야 되겠고 작년에 이제 철강이랑 알루미늄에 적용했던 논리들과 또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이슈, 또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 고려해 봤을 때는 전격적으로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아닐 가능성도 있어서 이건 다양하게 시나리오별로 좀 대응은 해보셔야 되겠지만 시간상으로는 몇 달 동안은 좀 불확실해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부에서의 관측도 사실 있고요. 우리는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자고 하셨기 때문에 네네. 일괄적으로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죠. 2017년도에 미국 수요 1,720만 대 중에 절반 정도는 미국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기준으로. 그리고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14% 정도, 그리고 캐나다에서 가져오는 게 한 11%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게 한 10% 정도 되고, 한국에서 수입되는 게 한 5% 정도 되고요. 독일에서 수입되는 게 한 3% 정도 되고, 기타가 한 3%, 한 5%대인데, 실제로 일본 차가 많은데요. 뭐 현지에 생산되는 것까지 합쳐본다고 그러면 일본 비중이 높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현지 생산까지 포함하면 더 클 텐데요. 전체 판매량은. 네.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직접 수출하는 물량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 만약에 20에서 25% 일괄로 수입차에 관세를 뭐 부과한다고 하면 타격은 있을 건데요. 지금 현대차 사내에 있는 글로벌 경영연구소에서 추정해 놓은 자료를 보면 관세 1% 부과 시 본인들 수요는 1.3% 정도 주는 것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는 이제 무역협회에서 나온 거를 삼성증권에서 취합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 1% 할 때마다 판매는 0.9% 9% 주니까 대체로 25% 정도 관세 부과하면 한국 수출은
22.7%줄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제가 미국 전체로 보면 5%만 수입이라고 그랬는데 한국산 차는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5% 보내는 것 중에 22.7%가 미국 쪽으로 못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관세가 부과되면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이건 그냥 직관적인 거죠. 그리고 현지 언론이랑 그쪽 조사기관들 보면 단가가 인상되게 되면 그쪽 현지도 수요나 일자리는 줄 것으로 보는데 전체로 보면 우리가 현대 기아차 수출 대수가 뭐 31만 대, 현대차가 31만 대, 그다음에 기아가 22만 대라서 생각해 보면 뭐 800만 대 중에 한 50만 대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클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일부 네. 영향은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를 좀 점검해 본데 앞서서 뭐 철강의 사례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네. 어떤 쪽이 좀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미래차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관세를 일괄로 20에서 25% 부과하는 거는 안 하고 제외하고 그냥 좀 미래차에 대한 기술 수입 제한 가능성 이 부분 네. 얘기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랑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뭐 커넥티비티 관련된 제품들 네. 여러 가지 뭐 IT 부품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쪽에만 수입 제한을 가하는 것도 별도로요? 시나리오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미중 분쟁의 주요 내용과도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보는 건데요. 뭐 특허권하고 뭐 IP 이슈, 그다음에 화웨이도 뭐 걸고 넣어졌습니다만 정보 보안 쪽 아무래도 커넥티비티 가면 이제 보안도 중요한 것이라서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차가 원하는 대로 정해진 구간대로 달려야 되는데 보안이 깨진다고 하면 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통제하고 싶을 건데 그래서 화웨이를 좀 걸고 넘어지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아까 제가 이제 관세 부과시켰을 때 차값도 올라가고 하면 현지에서 수요가 줄 것이기 네.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 미래차에 대한 기술 부분에서만 관세를 부과해 주는 것이 미국 내에서도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그럴 수 그러거든요. 있겠네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단기간에는 수출에 영향을 좀 안 줄 것 같아서 우리한테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현재 산업 트렌드는 이미 전기차랑 뭐 자율주행차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네. 중장기로도 이건 좀 부정적이다 역시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별도로 또 그러니까 이런 그 관세 부분들을 피해가려면 거기에 현지에 또 별도로 공장을 세우고 네. 판매망을 또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래차에만 부과를 한다고 해도 그리고 네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믹스해서 결론이 나올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수입차 관세는 네. 20이나 25% 아니고 한 절반 정도, 한 10%만 낮추고요. 관세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모든 네.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차 기술도 수입 제한을 같이 하는 거 이런 옵션까지 그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서 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일단 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예 면제가 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우리도 뭔가 적용이 될 수가 있다. 네, 이 정도의 좀 설이 일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현지 분석 업체에 의해서도 한국은 조금 빠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네, 있다고 예. 해서요. 네. 제외될 좀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현재 네, 분위기로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보는 쪽도 있고 네. 뭐 아닐 수도 있다. 또 돼봐야 뭐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보는 쪽도 있는데요. 네. 지금 FTA 개정 완료가 됐고요, 미국이랑. 그리고 방위비 분담권, 이건 사실 좀 굴욕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한테는. 어쨌든 이 건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관계가 지금 뭐 아주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요. 네. 분위기가 좀 한국은 좀 제외시켜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뭐 정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멕시코나 캐나다 이슈처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수입 관세는 제외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차가 일본이나 특히 일본 차, 뭐 유럽 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 차 대비로 이제 단가가 좀 저렴해질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있어서 경쟁력 차원에서는 이제 투심이 개선될 수도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주요 업체들, 현대, 기아, 특히 현대차, 뭐 멕시코, 캐나다, 그다음에 기아차, 멕시코, 캐나다 생산량을 합산해 보면 그렇게 그 북미 쪽 비중은 높지 않아서 실질적인 수혜 폭은 뭐 높지 않을 거다, 많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공감은 됩니다. 뭐 그게 역으로 해석해 보면 이 관세를 부과해도 글쎄 큰 이슈일까 싶기는 한데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 다 합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물량이라든지 숫자 점검해드렸습니다만 네, 네. 또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또 악재일 수도 있어서 근데 주가가 또 미리 또 많이 밀렸기 때문에요.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쿼터제에 대비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쿼터제요? 예, 예전에 철강제 수출 때처럼 나왔던 것처럼 현대기아 같은 경우가 직전 3개년도 평균의 70%로 만약에 쿼터를 제한하면 아무래도 우리 국내 공장 가동률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10개 하던 걸 7개밖에 못 만들어서 보내니까 네네. 당장 공장 가동률이 떨어질 건데 오늘 아침에 또 그 기아차 쪽에서 뭐 임시직인가요? 계약직 근로자를 당분간 안 뽑기로 했다고 또 네네. 기사 나오면서 기아차가 아침에 좀 안 좋았던 분위기인데 하여튼 가동률 관련해서는 뭐 좀 좋지 않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 시나리오별로 있고요 하기 때문에 딱 이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네. 좀 시황 좋은 반면에 현대차, 기아차 주가 빠지는 것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 일정 네.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관세는 지금 주가상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고 관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봐서 자동차주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마지막으로 조금 잡아볼까요, 이쪽을? 예. 네, 전략적 포인트는 사실 자동차가 안 팔린다라는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이제 친환경차 쪽으로 움직였다라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대 기아차 주가 거기에 강판을 많이 대고 있는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주가 흐름이 철강하고 기계, 그다음에 운송 장비 쪽은 거의 9년, 10년 최저치에서 지금 반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6, 7년 아니면 9년 최저치에서 지금 다 올라오고 있는 건데 그게 업황을 그대로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게 큰 그림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SK증권 쪽 시각을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최종 발표 그러니까 232조 최종 발표 관련해서는 그 전후로 좀 뭐 변동성은 있을 걸로 봤고요. 만약에 확정이 되면 어떤 결과들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이 그동안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좀 주저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미뤄졌던 설비들을 이제 증설 관련된 부분들을 확정 공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국하고 멕시코에서 증설이 나올 걸로 봤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그다음에 한온 시스템 그다음에 뭐 만도, SL 같은 부품사들 그리고 한국타이어라든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도 LG랑 SK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투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일단 캐나다랑 멕시코 이슈를 봤을 때 우리가 이번 그 이슈에서 너무 좀 과도하게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황은 좀 회복되고 있는데 좀 주목을 하자는 거고요. 네. 예전에 워낙에 안 좋았었던 상황인데 지금 약간 이 상무 보고서 제출 앞두고서 좀 변동성이 커져 있는데 방향성을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접근 한투에서는 좀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세 폭풍 너머를 보자. 네. 약간 낙관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진투자증권은 이 이슈랑은 조금 다른 거긴 한데요. 폭스바겐 이슈를 잠깐 설명드리면 폭스바겐이 주말에 서스테이너블 이모빌리티라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 수소차 생산 로드맵을 다시 이제 확정 발표를 했는데요. 2025년까지 80개의 신차, 전기차, 수소차를 도입을 해서 그룹 내 신차 비중을 2025년에 25%까지 네. 확대시키고 2030년이 되면 이제 300개 이상의 친환경차 모델을 확보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가면 친환경차는 100% 만들어낼 거로 봤는데 뭐 좀 무리한 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유럽연합이나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이제 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뭐 법적 규제도 뭐 연비 부분이라든지 네. 이미 시작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차 그게 전기차든 수차일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뭐 어쨌든 비중은 계속 커질 거고요. 그래서 관련주들 뭐 상하 프론테크나 일진 머티리얼즈나 신흥 SEC 후성을 최선호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